오늘은 2022학년도 새롭게 바뀐 자기소개서 어떤 문항이 있고 그다음에 신구 대조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질문인지 어떻게 공략을 해서 써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신구 대조표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2021학년도까지 진행되었던 형태의 자기소개서입니다. 1번 문항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제 학업,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학업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강조한 형태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천자가 이내로 쓰게 되어 있었고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 위주로 3개 이내로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장 허락을 받으면은 충분히 넣을 수가 있었고요. 1500자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힘들어 했었죠. 활동이 대부분 비슷한 활동밖에 없고, 다음에 3개를 쓰자 하니 500자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2개를 쓰자 하니 750자에서 800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3개 이내라고 하는데 3개를 다 안 쓰면 또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문항이고, 세 번째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형태인데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천자 이내로 작성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배려, 나눔은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밖에 없고, 협력, 갈등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서 이제 다 같이 열심히 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형태로 갖다 나올 수가 없었겠죠. 다음 자율문항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다 다르게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냥 글자 수만 1000자 아니면 1500자 이거에 대한 제한만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뀐 형태를 갖다 보도록 하죠. 바뀐 형태를 갖다 보게 되면은 우선 공통문항은 2문항으로 줄었고요. 글자 수도 줄였습니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과연 이게 이제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자, 일단 문항을 보도록 할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진로와 관련된 노력을 갖다 묻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즉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력. 즉 지난번까지 있었던 1번과 2번 문항을 합쳐서 하나의 문항으로 갖다 바꿨고요. 각각 1000자, 1500자였던 형태를 1500자 형태로 갖다 바꿔줬어요. 즉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작성하게 될 때 대부분 이제 진로에 관련된 노력에 대한 파트를 갖다 작성하게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얘네들을 갖다 각각 이제 한 문단씩 작성해서 잡아주게 될 거예요. 당연히 교내 활동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학생부 종합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학교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아이들끼리 겹치지 않던지 아니면 좀 더 독특한 형태의 활동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 학교에서 아이들이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내용이 겹칠 것이고, 또한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작년 고2 때, 그 다음에 올해 고3 때 온라인 수업 병행으로 인해서 학교에 자주 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비교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고 작성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수험생이 오히려 더 힘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장점을,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어필을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별로 한 게 없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나를 좀 더 어필하고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줄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이 경험들을 갖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과 공동체입니다. 물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형태들도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공동체의 형태로 갖다 갈 수는 있겠지만, 아예 여기서는 일단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이 외에 여러 가지 형태들도 충분히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공동체 안에서만 노력한 형태를 갖다가 강조한다라는 것 자체가 쓸 수 있는 주제가 한정되고, 그 다음에 한 그룹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대학 입시에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각각의 대학에서 이 문항을 얼마나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결론은 지금까지 있었던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형태로 주제를 통해서 작성해 주는 게 좋겠죠. 예. 오히려 이제 2022학년도로 들어오면서 글자 수가 준 것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율문항을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내용이 상반된 형태로 보이는데,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의 자율문항 한 개를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800자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글자 수는 800자 이내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진로 계획과 지원 동기들을 묻게 되겠죠. 실제로 그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예, 인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적 형태의 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선발할 때 그런 기준을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하고 있는 형태가 됐거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정해진 형태의 틀이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춰서 되겠죠. 즉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항들로 다 바뀌었고요. 따라서 실제로 그래서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없앤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 즉 생기부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준 학교는 그만큼 더 많은 합격자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합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생님의 권한은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생기부에 작성되는 내용 자체가 내용 하나하나가 대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권은 굉장히 강화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 자기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형태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창의적 활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권위를 이용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되죠. 결국에는 학종이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이런 문항으로 변형되고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학교 선호도가 굉장히 심하게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의 아이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 학교를 꺼리게 되겠죠. 물론 이제 공립 형태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수단하는 형태가 돼서 좀 덜 하겠지만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줄여놓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